자, AP 많이 하면 학업 역량상으로 우수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은 경영학과 관련해서 AP를 어떤 걸 선택하고 그게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순서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스 문경민입니다. AP를 많이 하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가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과목에 많은 AP 과목들을 다수를 넣으면 내신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학교나 로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짧은 기간 안에 1년 동안을 이렇게 복습을 해가지고 한 번에 진도를 다 끝내고 AP 시험 보기에는 좀 학습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오늘은 경영학과 편으로 AP를 왜 해야 되는지, 한 과목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티어 1입니다. 이 네 과목은 무조건적으로 들어서 5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인데요. 경영학은 실제로 사람, 돈, 숫자, 결정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네 과목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지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AP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그리고 미적분과 통계, AP 스태틱스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경영학과의 1학년, 2학년 때 과목들을 보면 재무 데이터나 그리고 재무, 통계, 경제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배우게 돼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맞닿는 이 수업들은 아무래도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에서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적분은 이론 수학이에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 실전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실전 수학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도 데이터도 되는 학생으로서의 어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과목은 반드시 5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AP 칼큘러스 BC와 AB에 대한 어떤 효용성인데요. 수학을 잘해서 BC를 5점 받으면 좋겠지만 3, 4점을 받을 것 같으면 AP 칼큘러스 AB로도 충분하다는 점 반드시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티어입니다.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티어 1에서부터의 그 기초 체력이 튼실하면 그 뒤에는 자기의 개성을 어필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티어 2까지도 사실상 5점을 다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 과목들은 컴퓨터,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심리학인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얘기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P는 사실상 컴퓨터 자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영학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핀테크, 재무, 마케팅, 그것 자체에 대한 기초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사이언스 A를 통해서만 이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에는 AP Lit과 AP Language가 있죠. 하지만 Lit은 문학이에요. AP에 대한 릿의 문학이 경영학에서 쓰이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어떤 보완서, 그리고 제출서, 그 다음에 어떤 기한서, 이런 설득하는 글쓰기를 주로 학문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AP 랭, 즉 비즈니스 글쓰기와 논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심리학인데요. 예상하시겠지만 모든 어떤 사물과 계산과 숫자와 데이터는 사람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자체 내에서도 그 본과 과목에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비자 행동론, 그리고 구조심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수에 이렇게 좀 포진해져 있거든요. AP 사이콜로지 반드시 5점을 받아야 되는 필수 과목인 거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상 조연입니다. 자기의 개성을 어필하는 게 티어 2번째 과목들을 통해서 됐다면 이제는 자기의 특별함을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티어 1 4과목과 뒤에 티어 2 2과목이 혹은 3과목이 5점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티어 세 번째, 네 번째 과목들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5점이 됐고 난 다음엔 이 다음에는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개성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AP 세미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탐구 능력과 리서치, 어떤 조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 AP 세미나는 AP 리서치와 합계했을 때 AP 캡스톤이라고 하는 디플로마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3점 이상을 돼야 된다는 것과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까다롭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Government Politics입니다. 6개의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현황을 좀 배움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만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P 월드 히스토리죠. 아무래도 세계화와 무역 선진, 그 다음에 이런 글로벌한
과거에서부터의 그 어떤 경영에 맞닥뜨려지는 이 AP 월드 히스토리는 본인의 개성을 좀 더 차별화되게 어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2027년도에 이제 AP 경영을 어떤 과목을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AP 비즈니스 위드 퍼스널 파이낸스라고 하는 신과목이 이제 개설이 된다는 건데요. 컬리지 보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달에 공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 사업장을 뭘 설계를 했는데 그 뒤에 리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완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걸 말로써가 아니라 이 필기상으로 FIQ랑 똑같이 주관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견해는 일단 이건 잘 후순위로 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와 난이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과거에 있어서 합격을 했던 코어 과목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간 여유가 됐을 때 5점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새로운 과목의 형태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AP는 몰아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12학년 때만 급격하게 6과목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더불어서 5점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보지 못하는 이 우려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자, 10학년 때에는 기본적으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그리고 통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딱 명확해요. 앞에 선수 과목을 배우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3개이거든요. 혹시나 미적분, AP 칼큘러스 BC나 AB 같은 경우에는 프리카를 배워야지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11학년 때 일단 우선 배치를 해놨고요. 또 핵심 코어이기 때문에 12학년 때 봤을 때 4점이 나오면 재시험을 못 보니까 우선 이렇게 11학년 때 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처럼 반드시 이 순서를 1차적으로 따라가되 중요한 것보다 앞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5점을 받고 4점을 받으면 재시험 일정을 뒤에 학년에 배치를 하면서 시간 분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AP는요, 학업 역량과 개성을 열의를 어필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많이 무조건 담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맞게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과목이 왜 이 선택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가,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한다면 중심이 학교에서 변수가 많아서 이땐 이거밖에 못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은 분명히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바구니가 아니라 맞게 담아야만 한다. 이 점을 오늘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